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오늘 원래 배당락일이죠. 오늘 배당락일에 오늘 개장 전 예상 배당락 지수가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2800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전체에 대한 지수 환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약 1.4%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시초가부터 하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수 환산에서는 배당락이 없었다. 종목별 배당락은 당연히 있었고, 배당락이라는 게 사실 주식 배당이 아니라 현물 배당은, 현금 배당은 그러니까 이론적 배당락이라는 건 배당락만큼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배당락이 나오는 만큼 투자자들이 주식을 이제 내다 판다. 이런 개념에서 배당락, 현금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락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환산해서 배당락 당일 아침에 추정하는데 44포인트 예상 하락인 배당락이었는데 오늘 저점이 장중 저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0.6%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배당락이 없었으면 오늘 시장은 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배당락이 나온과 동시에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배당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결제 기준으로는 어제가 결산일이에요. 결제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021년도 주주명부가 완전하게 폐쇄가 되는 시점이 어제자 기준이었고,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새롭게 2021년도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대주주 요건의 기준이 어제 주식을 가지고 넘기지 않아야지 이제 과세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일부 뭐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주명부에 등재되길 연말 주주명부 폐쇄하고 주주명부에 등재시키지를 원치 않는 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제 주식을 가지고 넘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2월 매물인데, 어제까지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거 이제 언제부터 들어오냐? 오늘부터 들어와요. 오늘부터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이제 배당락일은 항상 배당 이탈 물량이 있고, 그리고 연말 물량을 일시적으로 매도했던 매물들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는 시점도 배당락 당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배당락일이었는데, 이 배당락일의 주가가 배당락을 무시하고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효과죠.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종목들이 배당을 주긴 하나, 그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50 종목들 전체 추정해서 배당락 지수를 거의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배당락에서 좀 자유로웠던 코스닥은 아침부터 강세, 출발부터 강세, 계속해서 초과 강세가 나와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종합지수가 어제 장중 고점이 2834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사상 최고가예요. 어제 종가는 뭐 전일 종가 수준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0.4% 11포인트 상승해서 2820포인트 사상 최고치 지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지난주와 달라진 점은, 자, 지난주에 이날이 우리가 방송했던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음봉 나왔다고 해서 조정의 기운은 강하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조정이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나온 조정이라 이대로 쭉 내려갈지 아니면 잡는다면 내일 정도에서 빨리 잡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고점이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넘어갔죠. 바로 잡아서 하루 만에 장대 양봉 21선에서 바로 지지시켜서 넘어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넘어가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황 기준으로 포지션은 현재 2800 이상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여전히 뭐 신규 매수 혹은 그러니까 지수를 기반한 전략이 되겠죠. 종목 개별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를 기반한 전략, 좀 큰 종목들
시황과 연동성이 좀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에는 아래쪽 하단 변동 리스크가 좀 생기고 위쪽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좀 제한되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2월 한 10일경부터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8일이네요. 8일경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2740부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추가 상승했습니다. 추가 상승했는데 쫓아서 다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매로도 현금을 좀 만드셨다 쫓아갈 필요 없고 기다리는 게 맞고요. 주식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물량을 좀 축소하자라는 관점이고 사실 대형주들은 12월 중순부터 조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지수 올라간 게 삼성전자로 올라왔고 중소형주 쪽에 이제 코스닥 순환인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올라왔고 코스닥은 오히려 어제 그제까지는 조금 부진하다가 연말 매물들을 좀 출회가 되고 해서 이렇게 어제까지는 부진했어요. 오히려 엊그저께 이제 기관들의 삼성전자발 매수세 그로 인한 시장 코스피 지수의 고점 돌파를 동행하지 못하고 약하게 있다가 오늘 이 연말 개인 매물들이 오히려 마무리가 되고 다시 그 매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바이오 같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1월 효과는 그런 나갔던 물량들이 되돌아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 스케줄이 있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혹은 코로나 치료제 등에 대한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쪽이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있을 거다 했는데 그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장대 양봉 세우면서 다시 또 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종합 지수로 두 시장 모두 놓고 보면은요. 아직은 뭔가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격하지 말고 안정 방어적으로 가자. 포지션 자체를 이 상단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뭐 예탁금이 지금 아무리 많다 해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회전율이 거의 70% 가까이 나왔어요. 한 68%, 69%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예탁금 63조, 60조 초반 기준으로 양시장 합해서 거래대금이 어제 41조 원대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예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예탁금과 거래대금을 같이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예탁금 대비해서 회전율이 70%는 과열이 맞습니다. 여러분 70% 넘어간 이후로 주가 올라가기 참 힘들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거래대금 회전율 70%가 넘어가면 좀 주의하는 겁니다. 과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과열 시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열이 멋지지. 주식은 과열권에서 또 오버슈팅이 단기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노린다면은 뭐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오버슈팅을 노리는 투자 전략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리적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위험한 너무 투기성이 강한 전략이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김동현 전문가의 포지션 내지는 전략은 2800대 이상에서는 공격 전략이 아니라 안정 보수 전략이다. 이렇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의견이고요. 전략이 있고 시황이 있는 거니까 이건 저의 투자 의견이고 전략적 의견이고 시장은 아직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살짝 이탈을 했어요. 여기서 살짝 이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약간 지켜지던 5일선, 11선 이탈된 건 맞는데 20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바로 잡아준다면 위로 한번 넘어갈 거다. 다만 이제 수렴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수렴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이게 예를 들어 60선이나 121선이 이게 주추세다. 중장기적인 주추세라고 봤을 때 이렇게 벌어지다가 이렇게 약간 좁혀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좁혀지지 않으려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확장세가 유지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좁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상 최고치는 올라왔지만 탄력이나 강도 자체는 지금 12월 초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고 있는 게 맞으니까 너무 사상 최고가에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는 일정 이상 단기 상승이 나오면 기술적 조정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시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도 신호가 없으니까 매도의 타이밍은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가면 되겠죠.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들 좀 더 끌고 가다가 단기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1차적인 이탈 신호가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마인드만 가져가셔도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식 올매도 해가지고 뭐 기다리시라.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봐요. 발을 빼고 쉬어도 된다. 그 근처까지 저는 왔다고 보니까 일단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면 장 좋은데 또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 영역을 도마TV 김동현 전문가는 2,800 이상을 공격 구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실현하고 조금 쉬는 구간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죠. 수급이 지금 오늘 개인들이 2조 2천억 샀습니다. 반올림해서 2조 1,965억이니까 2조 2천억 샀고요. 기관 투자자가 1조 9,700억이니까 2조 원 샀어요. 자, 이걸 일별로 잠깐 한번 봅시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은 한번 가서 보죠. 자, 개인 투자자가 사흘간 매도한 게 대충 그 정도 금액 됩니다. 그죠? 9,500억에 8,000억에 4,000억이니까 2조 2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 사흘 동안 매도한 거 요거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마감 임박 대주주 회피 물량 혹은 명의개서 정지 앞두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위한 매도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관들은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느냐? 이걸 기관들이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무위험 수익률인 배당락을 앞두고 이게 금융 투자 위주로 들어왔다는 점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배당은 이제 무위험 투자 수익이기 때문에 펀드들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중시 여기입니다. 연간 수익에 환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당락 물량들의 이탈과 함께 이 개인들은 빠져나간 물량이 들어오고 대주주 회피 물량이 들어오고 기관들은 배당 먹으려고 산 물량을 내놓으면서 상호간의 이익이 어느 정도 합치되면서 서로 물량을 주고받았다. 기관이 주고 외국인이 받아갔다. 오늘은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양상으로 오늘 거래가 됐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외국인 선물 잠깐 봅시다. 외국인 선물은 지금 어제 오늘 양일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걸 그 금액으로 놓고 보죠. 자, 외국인 어제 선물 5,700억 팔았습니다. 어제 5,700억 팔았고 오늘 3,7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요 정도 수준이면은 이틀 치고는 꽤 강하게 나온 편입니다. 외국인 선물 주시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좀 주시하셔야 한다. 왜냐? 지난번에도 시장 조정의 임박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조금씩 해 나갔었고요. 그리고 단기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을 사면서 시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항상 지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주식시장이 좋아 보이면 주식을 주식 좋으면 다 사고 주식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개인들은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주식을 좀 팔아버리면 되죠. 물론 우리 개인들도 내가 정말 팔기 싫은 종목을 갖고 있고자 하는데 시장에 대한 조정을 대비할 때는 뭐 요즘 ETF가 있으니까 해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특히나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총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 조정이나 혹은 뭐 안전 선호 현상이 좀 생기면 그 하방 변동에 대한 대비를 선물로 해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총 자산에 대한 손실분이 그 해칭 하방 포지션에서 커버가 되게끔 그래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들이 현금 만드는 거와 똑같은 구조예요.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포지션이다. 이게 이제 내 개인들의 포지션이라고 내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외국인들은 이렇게 뭔가 내려갈 수 있는 재료의 모멘텀이나 안전 선호 현상이 생긴다라고 인지했을 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이렇게 풀로 가지고 있어요. 계좌를.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간다고 흥분해서 좋아서 있다가 계좌가 뚝 떨어져, 시장이 뚝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뚝 떨어지죠. 그죠? 실현하지 않는 이상 그냥 시장의 등락과 계좌 변동성이 함께 가는 투자들이 많잖아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을 때 수익 났다가 안 좋으면 깨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구조인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제 해칭을 하게 되면 이걸 선물로 주로 하게 되는데 이 해지 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의 변동성을 마이너스 포지션인 선물 매도 형태로 포지션을 취하면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선호 현상이 다시 생기,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가 돼서 요 시점이 될 때 이 해칭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해칭 포지션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장이 위로 가면 여기서 다시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지수에 대한 액티브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을 확 팔았다가 확 샀다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 대상인 지수 선물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쪽에서 보시다시피 수천억 거래 혹은 조단위 거래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종목을 그렇게 팔려면은 막 이것저것 다 인덱스 펀드에서 막 물량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선물로 하는데 지금 외국인 선물은 뭐 사상 최고 포지션입니다. 계속 지난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외국인 선물이 좀 줄었었죠. 그리고 시장 조정이 단기적으로 여기 살짝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을 늘리면서 지금 위로 올라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외국인들이 물량을 빼가지고 지난번 여기 12월 포지션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정을 준비하는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도 지금 장 좋다고 너무 흥분만 해 있을 것이 아니라 봐야 한다. 요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이 언제까지 강하게 들어올지를 봐야겠지만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더 보고 갑시다. 공인예탁금 지금 62조입니다. 공인예탁금 62조 원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결제일 기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자 62조 기준으로 55% 회전율이면은 이거 30이니까 30조에 35, 37조 정도 되는 거죠. 36조 원 정도. 그게 이제 양시장 합해서 거래대금입니다. 이게 거래대금 회전율이 거래대금 회전율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계속 59%까지 갔었죠. 어제 기준으로 이게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어제 회전율이 나올 텐데 그 68%대까지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회전율이 70%대가 찍히면은 그때는 주식 매수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씩들 체크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뭐 일단 종목들은 대형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필드로 보시면 제가 시가총액 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측입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 여기 딱 나오죠.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0.5,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움직임 없어요. 그죠? 근데 특징적으로 좀 큰 숫자가 보이죠. 삼성바이오 4%, 셀트리온 10%, SDI 7.5%, 카카오 3%, LG전자 여전히 5.6%. 이게 듬성듬성이잖아요. 종목 시세가. 차별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락이 오늘 실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좀 강했던 애들, 통신주 여전히 뭐 빠져 있고, 금융주 떨어져 있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만큼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쪽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약했고, 오늘 강했던 종목은 일단 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이제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고, SDI는 오늘 뭐 재료보다는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SDI 올라간 만큼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지는 못했고, 최근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마그나랑 합작법인 설립이 주중에 발표되면서 지난주에 발표되면서 주가 급등세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IT 전체적인 분위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힘이 살짝 빠져 있다. 삼성전자 차트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삼성전자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세 채널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여기가 요 기존의 추세인데 요렇게 피치포크 형태로 보면 삼성전자가 애초에 11월 이전에는 요만큼의 추세에서 움직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한 레벨 더 올라왔죠.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거나 탄력이 좀 줄어드는 구간에 와 있긴 해요, 여러분. 주가가 끝없는 상승 없어요. 그리고 300조 이상 주식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약간의 체력 소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함부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술 조정이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필요해 보이고,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다 보면 내려와서 올라왔어요. 셀트리온도 잠깐 보시죠. 자, 셀트리온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오늘 10%가 올라왔지만 구간으로 놓고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죠? 여기 나흘간 떨어져서 오늘 그거 복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10% 올라갔으니까 오늘 셀트리온 정말 많이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당일의 시세를 보고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 상승을 보면 개인들은 흥분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추세로 돌아와서 보면 원래 그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들 지금 1월 14일, 11일부터인가요? 11일부터 14일이던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배당락 나올 때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1월 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스케줄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보니까 연초에 그 세력들 물량 회귀하면서 바이오주도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오늘 뭐 박셀바이오나 뭐 이런 몇몇 종목 상한가도 갔고, 뭐 인트론이나 바이오주들 단기적인 강세가 좀 많이 나왔죠. 이건 1월의 계절적 효과예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단기 시세에 잘 활용하는 정도로 보시고요. 삼성 SDI가 7%나 올라왔는데 지금 소부장 주식들이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삼성 SDI는 사실 주가 움직임 보면은 완전히 조정 1개월 동안 기간 조정 주다가 한 며칠은 좀 강하게 나올 만한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을 에코프로 BM 정도만 좀 따라왔고, 에코프로 BM 정도만 오늘 장중에 살짝 따라왔다가 윗골이 쭉 달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지수가 사상 최고치 영역이 있다고 해서 주식들이 막 그냥 묻지마 상승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별적인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한미반도체나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고 있어요. 한 12월부터 시세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못해요. IT 소부장 지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도 한번 봅시다. 동진 세미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거 8월달 고점이 여기입니다. 8월 고점이 여기에요, 여러분. 이것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8월 고점 여기가 지수 기준으로 환산해서 얼마냐? 여기입니다. 2,400대입니다. 그러니까 2,400대도 못 넘어간 주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걸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사실 투자 마인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2,800대가 저항이고 과열이라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매수에 자꾸 손이 나가고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질투심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12월 달 성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났다면 뭔가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술 조정 한번 나오잖아요. 매매하기 훨씬 쉬워져요. 돈 벌기 훨씬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은 확률이 낮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뭐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아가지고 봉 한두 개 더 먹으려고 하다가 물릴 확률이 지금은 더 높아요. 많이 물리는 건 아니겠지만 한 1, 2개월 고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장이 좋고 지금 연말이고 또 연초고 하니까 다들 약간 붐업이 돼가지고 막 좋다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냉정하게 연초 효과 기대감이 12월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는 1월 효과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해넘이를 좀 차분하게 하시고 내년에 손해보고 연초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의 수익을 지키고 1월을 어디서 시작을 할지를 내 스케줄로 잡으세요. 시장에 끌려가지 말고. 그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랑 최고치 지수가 나왔는데 뭐 파이팅하자 더 좋다 더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2020년 명의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 마지막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